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뛰어. 2018년 11월 23일 새벽 2시.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두만강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멈추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뛰면 나만 삽니다. 그날 나는 19살 평양예술단 무용수였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춤추던 소녀였죠. 그리고 그날 나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달아난. 여기는 강 건너온 기록입니다. 오늘은 북한 최고 엘리트 예술단에서 탈출한 한 무용수의 기록을 전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감옥. 그리고 그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 어둠을 건너 오늘 켭니다. 제 이름은 박연아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만수대 예술단 산하 청년 무용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를 평양의 꽃이라 불렀죠. 아버지는 당 선전선동부 국장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창정거리 15층 아파트에 살았고 외화상점 이용 허가증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상위 1%의 삶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무용을 배웠습니다. 재능이 있었고 13살에 평양예술학교에 특별 선발됐습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직후 16살에 만수대 청년 무용단에 발탁됐죠. 우리는 김정은이 직접 관람하는 공연에 섰습니다. 성군의 노래, 조국창가, 당의 품 같은 작품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김정은이 오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가 오는 날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새벽 4시 기상, 6시간 리허설, 몸무게 측정, 얼굴 검사. 0.5kg이라도 쪘으면 식사를 끊었습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나면 무대에서 제외됐죠. 동무들 장군님께서는 완벽한 아름다움만 보셔야 한다. 예술단 정치지도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니, 완벽한 도구여야 했죠. 2016년 21살이 되던 해 저는 솔로 파트를 받았습니다. 봄은 온다라는 작품의 주역이었어요. 김정은이 직접 관람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리허설만 3달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연습했죠. 발톱이 5개 모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공연 당일 무대 옆에서 김정은을 봤습니다.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불렸습니다. 훌륭했다. 특히 솔로 무용수 이름이 뭔가? 박연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앞으로도 당을 위해 춤춰라. 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온 가족이 자랑스러워했죠. 당에서는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21살의 제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49kg이었던 몸무게는 38kg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리는 1년째 멈춰 있었고요. 그날 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연아야, 힘들지?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2017년 봄 예술단에 새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명희. 저보다 2살 어린 19살이었죠.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달랐습니다. 다른 단원들처럼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리허설 중에 명희가 쓰러졌습니다. 굶어서였죠. 정치지도원이 소리쳤습니다. 혁명을 위해 몸도 못 가는 놈이 무슨 예술인이냐. 그날 밤 명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참아야 해, 우리는 선택받은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명희는 2주 후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결함으로 숙청됐다는 소문이 돌았죠.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추방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명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일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됐습니다. 2017년 8월 선전선동부 내부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편을 선택했죠. 반당 종파 분짜로 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으로 추방됐습니다. 창정거리 아파트에서 쫓겨났죠. 평양 외곽 낡은 단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연아 동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라. 정치적 신뢰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낙인이 저에게 찍힌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충성했는데, 김정은 앞에서 춤췄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연아야, 우리는 끝났어. 하지만 너는 아니야.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라디오를 보여줬죠. 이거 들어봐. 중국제 단파 라디오였습니다. 북한에서 금지된 물건이었죠. 엄마, 이거 들키면. 들어봐.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죠. 여기는 자유조선 방송입니다. 남한 방송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죠. 북한 예술단원들은 국가의 선전도구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정권의 장식품으로 취급됩니다. 많은 예술단원들이 영양실조와 과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탈북은 가능합니다. 남한에는 3만 명 이상의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연아야, 너는 가야 해. 엄마는요? 나는 여기 남을 거야. 네 아버지가 있잖니. 그럼 저도 남을래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밖에서 증언해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8월 브로커 접촉. 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었습니다. 중국과 미술을 하는 브로커를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선전선동부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의주에 사는 리성철이라는 남자였어요. 어머니가 몰래 그를 만났습니다. 2018년 8월 브로커 접촉. 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었습니다. 중국과 미술을 하는 브로커를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선전선동부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의주에 사는 리성철이라는 남자였어요. 어머니가 몰래 그를 만났습니다. 돈을 건넸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어머니의 금반지, 우리 집에 있던 모든 것을 팔아 만든 돈이었습니다. 딸을 남쪽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평양 출신은 어렵습니다. 감시가 심합니다. 돈은 더 드리겠습니다. 브로커는 며칠 고민하다 동의했습니다. 1인당 5,000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2018년 9월 신분증 위조.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위조됐죠. 이름은 김순애. 직업은 방직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이 신분증으로 기차를 타세요. 청진에서 무산까지. 무산에 가고 나서는요?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는 겁니다. 2018년 10월 평양 탈출 연습. 가장 어려운 건 평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은 특별시였죠. 나가려면 여행증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가 위조 여행증도 만들었습니다. 가족 방문 목적이었죠. 저는 2번 연습했습니다. 평양역에 가서 승차권을 끊고 검문을 통과하는 연습이었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보안원이 여행증을 유심히 봤죠. 이거 도장이 좀 이상한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준 담배 한 보루를 건네자 통과시켜줬습니다. 2번째는 성공했습니다. 2018년 11월 초 최종 준비. 11월 23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브로커가 무산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어머니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보낼 수 없어. 엄마가 중국까지는 데려다 줄게. 저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떡해요? 아빠는 내가 돌아와서 돌볼 거야. 너만 안전하게 보내면 돼. 어머니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겼습니다. 옷 2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어머니가 준 목걸이 하나. 이거 중국에서 팔아 금이야. 11월 22일 밤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막 돌아온 상태였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아빠. 가거라 그리고 살아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았죠.
당에 충성하지 마라. 네 인생에 충성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새벽 1시 평양역. 어머니와 저는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의 노선이었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위조 여행증이 통했습니다. 담배를 미리 준비한 덕분이었죠. 기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야,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 엄마.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청진 도착. 청진역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버스를 타야 했죠. 무산까지 4시간 거리였습니다. 청진은 황폐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는 뼈만 남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구걸하는 아이들도 보였죠. 엄마, 여기가 같은 나라 맞아요? 그래, 이게 진짜 북한이야. 오후 3시 무산 도착. 무산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두만강이 바로 옆에 있었죠. 브로커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 뒤편이었어요. 늦었습니다. 길이 막혀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강변 근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죠. 여기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후 8시 마지막 대화. 어두워졌습니다. 브로커가 옷을 건넸습니다. 검은색 옷이었죠. 이걸 입으세요. 그리고 이거. 방수 가방이었습니다. 짐은 이 안에 넣으세요. 물에 젖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아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강을 건너면 중국 마을이 보일 거야. 거기까지 뛰어. 멈추지 마. 엄마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럼.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죠. 밤 10시 두만강 접근.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어머니와 제가 따라갔죠. 30분쯤 걸었을까요? 강이 보였습니다. 11월에 두만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엉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얼음이 깨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불빛이 보였죠.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너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얼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만약 깨지면요? 그럼 죽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연아야, 미안해. 네? 어머니가 저를 밀었습니다. 강 쪽으로요. 엄마, 뛰어. 지금 뛰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함께 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엄마, 안 돼. 네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뛰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초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밤 10시 15분 강 위에서 거기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었죠. 뛰어요. 브로커가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뒤돌아 달리고 있었어요. 경비병들 쪽으로요. 엄마.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어머니가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안 돼. 저는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저를 붙잡았죠. 놓지 마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버는 겁니다. 더 많은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향해서였죠. 얼음 위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총알이 옆을 스쳤습니다. 뛰어요. 저는 울면서 뛰었습니다. 얼음이 발 밑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엄마. 하지만 저는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대로. 50m, 100m, 150m.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라. 더 많은 총성. 하지만 이미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진흙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졌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있었죠. 엄마. 저는 흐느꼈습니다. 일어나세요. 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돌아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중국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있었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중국 연변. 중국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의 동료 집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쓰러지는 모습, 피를 흘리는 모습. 제가 엄마를 죽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겁니다. 브로커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살아서 증언해야 하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죠. 그리고 넷째 날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원한 걸 해야 해. 2018년 12월 베이징. 브로커가 저를 베이징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차로 20시간 걸렸죠. 베이징에서 태국 비자를 기다렸습니다. 2주가 걸렸어요. 그 사이 중국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없었죠.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2019년 1월 방콕 도착. 드디어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였죠. 5시간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브로커의 태국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1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첫 신문. 영사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성함과 신분을 말씀해 주세요. 박연아입니다. 만수 대청년 무용단 소속이었습니다. 만수대요? 영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공연했습니다. 7번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연 사진 몇 장이 있었죠. 무대 위에 저 그리고 멀리 앉아있는 김정은. 이건 대단한데요. 영사가 서울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 도착. 2019년 1월 1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요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연화 씨 환영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국정원에서 3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의 구조를 설명해 주세요. 김정은이 관람할 때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까? 예술 단원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굶주림, 폭력, 감시, 숙청.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두만강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 억양이 너무 강했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연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북한식. 감사합니다. 남한식. 발음 하나하나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자유롭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4월 첫 아파트. 하나원을 수료하고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작은 원룸이었죠.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는 꿈. 총소리, 비명피.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시작했죠. 연화 씨, 죄책감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취업 실패들.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용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영양실조의 후유증이었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그만뒀어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좀 가져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지도원이 소리치던 기억이 났거든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2019년 7월 위역.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연아?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북한 억양이었죠. 누구세요? 네 엄마 죽은 거 기억하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은 네 차례야. 조용히 살아. 증언 같은 거 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국정원에 신고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하겠습니다. 그 후로 2년간 이사를 3번 했습니다. 2020년 첫 증언. 국정원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박연아 씨, 국회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북한 인권청문회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위협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살아서 증언해야 해라고 남긴 마지막 말을요.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에 섰습니다. 저는 박연아입니다. 만수 대청년 무용단 출신입니다. 위원들 앞에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장식품이었죠. 김정은의 완벽한 인형이어야 했습니다. 체중, 얼굴, 표정 모든 것이 통제됐습니다. 영양실조로 생리가 멈췄습니다. 발톱이 모두 빠졌습니다. 하지만 춤춰야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총에 맞았습니다. 두만강에서요. 그게 북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연아 씨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가족은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2021년 새로운 시작. 증언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연아 씨 맞죠? 증언 봤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말들이 힘이 됐습니다. 무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무용단에서 받아줬어요. 북한에서 배운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2022년 어머니를 위한 무대. 2022년 5월 제 첫 창작 공연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강 건너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작품이었죠. 무대는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음 위를 춤췄어요. 총소리 효과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빛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 객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탈북민입니다. 30년 전에 왔어요. 당신 춤 보면서 제 엄마 생각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2024년 11월. 탈북 6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무용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죠. PTSD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가끔 한강에 갑니다. 강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증언하고 있어요.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소식은 모릅니다. 탄광에 계실 겁니다. 살아계시길 바랄 뿐이죠.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언젠가 자유가 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살 겁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삶을요. 춤추고 증언하고 기록하며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그리고 이 기록을 남깁니다. 어둠은 속에서 잃은 길을 찾기 위해 기록이 빛을 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만수대 청년무용단 출신 박연아 씨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서울에서 춤추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 강 건너온 기록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합니다. 좌표가 아닌 기억으로, 존중과 사실로 어둠을 건너 오늘 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기록에서 만나겠습니다.